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이야기 드렸던 내용, 시장 흐름에 대해서, 동향에 대해서 개인적인 이제 투자 의견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점 이후, 어, 투자 의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설명드리기 앞서서 이전에 소개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좀 복기를 해보면은, 자, 12월 4일날 이야기를 드렸죠. 낚시에도 물 때가 있듯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때가 있는 법. 이래서 최근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들을 내세웠던 것들을 좀 요약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영상이었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다시 한번 더 좀 복기를 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봉 차트로 볼게요. 일봉 차트가 좀 더 보기 편할 것 같아서, 자, 지금 보면은 최근 2019년도 이때부터죠. 2019년도부터 이제 쭉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요게 지금 1년치인데 1년 동안 지금 지켜보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세우고 이제 투자 의견들을 잡아왔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최근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최근 것만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최근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시점이 이제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에서 크게 이제 1번에서 4번, 4번, 4번의 이제 주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뭐 반도체 시장에 대한 상승, 그 다음에 미디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뭐 인맥주라던가 테마주들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변곡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시장이 조만간 이제 변곡점 구간에 들어설 것이다. 변곡점 이후에 상승 아니면 하방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하방 포지션 잡는다라는 게 이제 이 구간에 대해서 설명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하방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여기까지가 이제 이전 영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그럼 이제 하방 포지션을 잡는다는 말이 인버스를 매수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버스를 계속해서 매수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려왔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포지션을 바꾸게 됩니다. 언제 바꾸냐 이제 보여드리면은, 이제 인버스를 이제 전량 매도를 하고 이번에 만기일 지나고 다시 한 번 더 전략 잡아보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 시점이 언제냐 보시면은 12월 11일 날짜에 12월 11일 날짜에 이제 인버스 정리하고 관망하고 지켜보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일단 차트적으로 보면 언제냐면은 이제 하방 포지션 변곡점 이후에 하방 포지션 이후에 그 다음에 12월 11일 날짜가 이 구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인버스 전량 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관망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로 보면 이렇게 되고, 요거를 좀 더 눈에 보기 쉽게 분봉 차트로 보게 되면은, 관망하는 구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변곡점 구간 하방 포지션 잡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에서 뭐 한 거예요? 인버스 전량 정리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달력을 보면은 동시만기 12월 12일 날짜였어요. 둘째 주 목요일. 그래서 둘째 주 목요일이 언제냐? 제가 이제 인버스 포지션 정리하고 나서 11일 이후에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동시만기일이 끝난 시점이 되는데, 동시만기일 끝나고 나서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최근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고, 기간적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관망을 이어가겠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왜 관망을 말씀을 드리냐, 이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포지션을 잡으면은 상승과 하방만 있는 줄 알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상승 잡는다 그러면 이제 상승 이후에 상승 정리를 하면은 당연히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제가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인버스 포지션을 잡았죠. 인버스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하방에 대한 이제 인버스 수익을 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매도를 했는데, 자, 매도를 했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반대 포지션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요거는 내가 예상을 한 구간이에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도 맞아가지고 떨어져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후에는 내가 예상을 하기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동시만길 이후에 수급 변화가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쉽사리 접근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올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기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락 이후에, 포지션 정리 이후에 이제 관망이라는 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뭐 정확히 이제 포지션을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이다 보니까 이제 관망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제가 좀 확신할 수 있는 구간에서 대응 잡아보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후 구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관망 이어가는 부분이고, 자, 왜 제가 관망을 이어가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12월 말일이기 때문에, 말일에는 또 무슨 변화가 있죠? 배당에 대한 배당일이 있죠.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기업은 12월 결산법일이 많기 때문에 12월 달에 배당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래서 배당에 대한 투자 수급에 대한 포지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 12월 달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카톡방에서도 이야기 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하루 배당 보고 들어가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 배당이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기업들이 배당을 꾸준히 주는 기업들은 매년마다 배당을 꾸준히 받아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좀 설명을 드려보면은, 증권으로 넘어가서 네이버 증권 차트에서, 자,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 예시로 하나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쭉 나오는데, 전체 국내 주식시장, 전년도죠. 2018년도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준 게 12%예요. 그리고 뭐 10%, 8%, 뭐 요런 것들은 근데 예외적인 거라 넘어가기로 하고, 일반적으로 보통 배당주라고 하는 게 이제 5% 내지 6%대 종목들을 많이 선호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로 하나 좀 들어보면은, 자, 푸른저축은행을 좀 보도록 할게요. 푸른저축은행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지금 6%대거든요. 차트로 넘어와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른저축은행을 보면은, 자, 봤을 때 지금 얘가 배당 수익률이 매년 4%, 3%, 8%, 7%, 7%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온다는 말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게 과거에도 이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즉, 얘가 원래 2018년도 때 이 배당이 안 나왔을 경우 가정을 한다면은, 지금 보면은 얘가 배당 수익률이 8%, 7% 나왔으니까 2018년도 때도 이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그럼 배당을 먹기 위해서 전략을 잡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뭐예요? 그 당일에 대한 배당 전략이 된다라는 거죠. 당일에 대한 배당 전략이 뭐냐면은, 요건 다시 한번 이제 달력을 넘어와서 보면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건 당일 바로 산다고 해서 내 주식이 되는 게 아니죠. 요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인데, 내가 만약에 당일 거래를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 이름이 찍힌 주권이 생기는 게 언제 생기냐면은 2일날 생깁니다. 거래하는 시점 이후에 2일날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2019년도 때 배당을 받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 2019년도 한 해에 내 주식, 그러니까 내 이름을 찍힌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주식을 모르는 분들이라면은, 그럼 내가 산 날 시점을 하면 31일 날 내가 매수를 하면은 그럼 내 주식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사실상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언제 매수를 해야 되냐면 D+2일이기 때문에 24일 날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 그럼 건너야겠죠. 그럼 D+2일인데 이 2일이라는 것도 이 거래일이에요. 그 말은 즉 25일날 빨간 날이기 때문에 휴장이죠. 그럼 26일날 D+1일 되고 27일날, 실질적으로 내가 24일날 주식 매수를 했다면은 내 주식이 되는 시점은 27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겠죠? 자,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그런 개념에서 넘어간다면은 26일 날 내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D 플러스 1 개념이기 때문에 하루, 그리고 토요일 넘어가야 되죠. 일요일 넘어가야 되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내가 26일 날 매수를 하면은 30 월요일 날 내 주식 명의로 된 주권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넘어갈 수 있겠죠. 27일 날 내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은 주말 토요일 일요일 띄고 D 플러스 1일, D 플러스 2일, 31일 날 내 이름으로 찍힌 주식이 넘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말일이 휴장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배당을 받기 위한 전략을 세우려면은 26일 날 내가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거를 똑같은 개념으로 2018년도 때로 넘어가 볼게요. 2018년도 때도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내가 실질적으로 2018년도 때 내 단타죠. 오늘 사서 내일 팔 건데 내일 배당 수익 받고 팔 거다. 이 전략을 세우려면은 첫 번째로 12월 결산 범위를 찾아야겠고 12월 결산 범위를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을 찾아야겠고 근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이라면 거의 대부분이 12월 결산 범위이기 때문에 패스를 하도록 하고 D 플러스 2일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즉 27일 날 사게 되면 뭐예요? 28일 날 1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넘어가죠. 그리고 또 이건 연말이니까 실질적으로 27일 날에는 배당을 갈 수 없어요. 그 말은 즉 26일 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 2018년도 때 26일 날 내가 매수를 해서 다음날 27일 날 팔 거다. 그리고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국내 주식에서 배당 수익률 많이 주는 기업들에서 쭉 찾아봐야 되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들어가면은 못해도 뭐 하는 거예요? 배당 수익률 이 정도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전략을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보여드릴까 하는데 자, 지금 아까 제가 푸른저축은행을 말씀을 드렸죠. 푸른저축은행 넘어와서 보면은 쭉 차트를 돌려서 2018년도 때 이때죠. 그리고 12월 26일 날짜입니다. 12월 26일 날짜에 이론상 보면은 뭐가 되냐면은 26일 날 종가 베팅 들어가면은 그 다음 27일 날 시가에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뭐가 생겨요? 푸른저축은행 보면은 26일 날하고 27일 날 이 갭이라는 구간이 생기죠. 이 갭 하락이 왜 생기냐면은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꾸준히 많이 줬던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배당락 당일에 이런 갭이 생기게 됩니다. 얼만큼? 배당을 주는 만큼의 갭이 생기게 돼요. 이런 경우 이게 왜 생기게 되냐면은 원래 생기지 않아야 정상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오는 투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좀 안 먹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게 뭐 모든 종목 100%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갭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서도 이제 배당락 시점만 되면은 갭 떨어지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년 배당락 시점의 구간을 살펴보면은 배당락으로 이제 떨어져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요번에 지금 종목들을 매수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또 무엇에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매수한 종목이 배당을 주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개파랑을 이렇게 두드려 맞을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조만간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직 최근 이제 동시만기일이 지나고 이제 3월물로 넘어왔어요. 선물이 3월물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초반에 수급 동향이 이제 미래를 좌지우지한다라는 건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힌트가 될 수는 있지만은 만약에 외인들이 매수 계속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겠구나 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제 섣부르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구간에서는 좀 더 관망을 하고 배당락 이후에 좋은 종목들 선별을 해서 이제 공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개인적인 투자 의견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번에 이제 3분기 보고서였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온 기업들, 좋은 기업들이라 생각
되는 것들로 하여금 이제 찾아보고 있는데, 자, 일단 그런 종목들로 이제 선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선별을 해 나가지고 지금 공략을 해 나가고 있고, 지금 제가 이제 메모해 놓은 게 있는데 지금 갑자기 지금 좀 몇 개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 메모가 다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좀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무튼 이제 요번에 지금 앞으로 지금 요번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해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추려놨다. 그래서 만약에 요번에 더 떨어지게 된다면은 요런 종목들은 결과적으로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매수에 임해 나갈 생각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런 종목들로 해서 영상 올려드릴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제 조금 이제 반짝 올라오는 시점인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소개를 드리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이제 좀 약간 제가 보고 있는 시점 포지션과는 약간 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좀 더 기다리게 된다면은 더 좋은 가격대에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또 하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지금 뭐 늘 그렇듯 시장이 안 좋다고 할지라도 올라가는 종목들은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전체 시장 중에서 상한가 종목이 한 종목 나오고 있어요. 에스모 머티리얼즈 한 종목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상승 종목들을 보면은 뭐 진양폴리라던가 뭐 한국 맥널티, 우리 ENL 등등등 이제 뭐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상한가 포함해서 2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은 우리 ENL까지 몇 종목이에요? 총 4종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대 이상 올라가는 거 보면은 한질가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치면은 10% 이상 올라가는 종목이 10종목이라는 건데, 자, 요거에 지금 목매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진양폴리 같은 경우도 좀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요것도 지금 보면은 최근에 이렇게 계속해서 야금야금 올라오다가 이제 요번에 갑자기 터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터지기 시작을 했는데, 요거를 지금 분봉을 보면은, 분봉 차트로 넘어와서 보면은, 얘가 지금 상한가를 찍은 게, 원래는 봐봐요. 장 시작했을 때 얘가 크게 거래량이 없는 종목이었어요. 근데 거래량이 터진 시점부터 보면은 10시 40분부터 순식간에 이제 끌어올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10분 만에 투자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수많은 종목들 중에서 진양폴리를 선택을 하고, 진양폴리 선택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매수에 들어가서 이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사실상 좀 요행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거죠. 나만의 기법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제 그렇다는 말은 사실상 급등주를 공략을 하기엔 지금 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렵냐면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 종목이 292종목입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이 514종목이에요. 마찬가지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931종목이고 상승 종목이 310종목입니다. 딱 보더라도 뭐예요?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률에 기대해서 매매를 한다는 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리스크를 줄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상승 종목이 많지 않고 이제 하락 종목이 많은 시장에서 내가 종목 배팅에 들어갔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과 반대로 상승장이 시작했을 때 올라가는 장, 그리고 상승 종목이 많을 때 내가 베팅하는 시점과 어느 부분이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을까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후자 쪽이 되겠죠. 상승 종목이 더 많은 시점에. 이제 그 말은 즉 지금같이 하락 종목이 많은 시점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면은 요거는 좀 투자를 꺼려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요번에 지수 다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요번에 이제 하락 포지션에 대한 대응을 했고, 그 다음 인머스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동시만기일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관망에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제 상승 종목이 계속해서 맞아지는 시즌이 오게 된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좀 투자의 기회를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때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일단 배당 나기 지난 시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종목들에 대한 좋은 종목들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려볼 테니까 그때 좀 참고해서 매매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오늘은 여기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즉 지금 시점에서 좀 관망 이어가면서 지켜보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이고, 만약에 지금 투자하고 싶은 분들이라면은 제가 이야기 드렸던 거 있죠. 전년도 배당주들을 살펴보고 배당 수익률 많이 주는 것들 중에서 개파락 나오지 않을 것 같은 것들을 한번 골라가지고 배당을 먹는 전략을 한번 뭐 세워보실 분들은 한번 경험 삼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는 매매 전략이기 때문에 일단 요거 같은 경우 저희 톡방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개인적으로는 비추드렸던 부분이고,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종목을 찾아가지고 한번 추천드릴 시점이 온다면은 그때 한번 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